경야는 김정은 동식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주체 100이 2013년 9월 23일 완공 단계에 이른 류경치과병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류경치과병원의 우일의 일꾼들은 우리 인민들의 건강 중지를 위해 현대적인 치과병원 건설을 발기하시고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노고를 다시금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치과병원 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굳은 빗속을 해치시고 건설장을 찾으시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9월 23일 완공을 앞둔 우리 병원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기자 만난 서용찬 기술부원장은 류경치과병원의 그 어느 곳이나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세심한 용도의 손길이 오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지 지도의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는 중앙홀과 관통홀을 돌아보시며 실내 조명을 밝고 온화한 감을 줄 수 있게 설계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가구들도 손색 없이 만들어주자고 당부하시고 2층에 오르시어서는 치료실들은 물론 복도와 홀들도 좋은 마감 자재들로 손색 없이 꾸려주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내부 마감 작업 정령을 구체적으로 여야하신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는 병원에 놓아줄 종합치료기들도 하나하나 여야하시고 하루에 치료하게 될 환자들의 수까지 몸소 계산해 보시며 의료 봉사 준비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병원의 상식 판도를 걸어주면 인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구비치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건설하고 있는 치과위생용품 상점에도 들리시어 치과위생용품들의 진열도 잘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는 류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병원의 명칭도 몸소 명명해 주시면서 병원을 자랑할 만한 인민의 병원,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완성하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6개월 후인 2014년 3월 21일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는 의료 봉사가 한창이던 류경치과병원을 또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때 뜻밖의 경야는 원수님을 모신 기쁨으로 해서 의사들이고 간호원들이고 환자들이고 고속 경야는 원수님의 품에 막 메어 달렸습니다.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의료 봉사 실태와 관례 운영 정령에 대하여 알아보러 왔다고, 이렇게 예고 없이 나와봐야 그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병원의 여러 곳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돌아보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의료 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알린다고, 류경치과병원은 당에서 이민들에게 마련해준 병원인 것만큼 선전용, 광고용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류경치과병원을 참관이나 시키는 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류경치과병원의 우일의 일꾼들은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뜨거운 당부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시책들이 인민들의 생활에 더 잘 가닿도록 하는 데서 자신들이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국경절에 즈음하여 하신 강령적인 연설을 받아안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올해 투쟁 목표 점령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있는 속에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조국의 국왕 번영을 위한 길에 감 높은 자학을 남긴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도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사상교양 거점을 통한 교양 사업을 단위별로 조직하고 그 실효를 더욱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구조인 것처럼 우리 철도운수로 동계급도 전시 수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다 바치었습니다. 이들 속에는 우리 노동계급들 속에서 배출된 첫 공화국 영웅인 개천육 육장 최치성 동지도 있습니다. 개천역 하면 전선 서부와 중부지대를 연결하는 삼각지점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미제의 야속인 폭격 만행이 계속 감행되었습니다.
1951년 3월 8일에도 미제의 야속인 폭격으로 해서 육군에 머물러 있던 군수열차에 불이 당기었습니다. 그때 그 화차 연결기를 끊어놓지 않으면 다른 화차들에도 불이 당길 그 위험한 순간에 육장 최치성 동지가 제일 손참으로 달려나와서 화차 연결기를 끊고 군수열차에 실려있던 군수물자를 불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에 거대한 폭음과 함께 군수열차에 불붙는 화차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목숨 바쳐 군수물자들을 구원한 27살의 개천역 욕장이었던 공화국 영웅 최치정 동지의 투쟁 이야기와 전시된 자료들은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 전하의 수송 전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인 평양 철길대 서대장 김경철 동지와 만났습니다. 상봉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가장 열렬한 애국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하며 당조학년의 제8기 제9차 조론회의 결정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구치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에 힘을 놓을 때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단위에서 질 제고와 새 제품 개발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소년들과 학부용들의 생활 속에 친숙해진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지적 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새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새 제품 개발을 위한 훈상 업무가 진행되곤 합니다. 여기에서만도 정말 저원함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F19표 시초만 봐도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석셈을 진행해야 홀하게 동화를 계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석셈 별이를 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 수학적인 감각 능력을 키워주는 데서 정말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여러 종의 새 제품들도 개발해서 생산에 도입했는데 지금 이 제품들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지적 능력 제고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양 악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할 일이 많고 악기 생산의 과학화를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풍음악 바양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리의 음색과 질입니다. 이 질과 음색을 보장하는 것은 첫째가 리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에서는 4.15 기술혁신 돌격대 성원들과 공장 기술자들이 합심하여 리드 연마개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색채 판무늬 가공반도 새로 제작해서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노력과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악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령용 가구 공장에서도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 발전 목표를 혁신적으로 세우고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가구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원가를 훨씬 줄이면서도 질이 담보된 흡음판을 비롯한 새 제품들을 개발해서 가구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국산천을 푸른 숲 우거지게 하고 산림자원을 도움드리기 위해 지금 각지 산림경영소들에서 나무모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벽성군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빨리 자라면서도 미용 가치가 큰 나무들을 더 많이 포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 산림집 원림 녹화에 필요한 5,000여 그루의 큰 나무들과 산림 개조에 필요한 22가지 수종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야외 재배장에 자연 관수 체계를 도입해서 나무들을 원만히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을 군 산림경영소에서는 종자 채취를 다구치는 것과 함께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갑산군 산림경영서 중촌 산림감독분소에서 나무모 비배 관리를 잘해서 산림조성 사업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많이 잘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강도에서는 해발고가 높고 생산 주기가 긴 것으로 나무 생산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무 생산을 활성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산림감독분소에서 이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분소에서는 다 자란 나무모들을 제때에 떠서 심을 수 있게 숲사이 양묘장을 림지 가까이에 배치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붐이 드는 것이 이깔나무입니다. 이 이깔나무를 키운다는 게 정말 깐딴찮고 쪼래찮다. 붐이 많이 들고 너력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성장 분소에서는 합리적인 나무모 생산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생육에 좋은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들을 이용해서 나무모들의 살음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나무모들이 올금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도 예견성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주강연이 제8기 제10차전을 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교육 부문에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교육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국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김치공업종합대학에서 연구형 교수 방법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구형 교수 방법 창조에서 교수 합평회를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좌나 학부 범위에서 국한돼서 진행되던 교수 합평회를 대학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집체 토의를 통해서 제안된 교수 방법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도를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대학 안의 교원 연구사들 속에서 현대 과학기술을 도입한 새 교수 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화되고 우수한 경험들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여러 건의 연구형 교수 방법들이 창조 도입돼서 학생들을 개발 창조형의 인재로 준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양교원대학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창조한 우수한 교수 자원들을 여러 농촌학교들에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육 발전 추세 요구에 맞게 이 교육용 로봇들을 제작해서 평양시 안의 소학교 분교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원과 협동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 과외 시간에 학생들에 대한 과외 학습 지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상세하게 해설해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용 로봇들이 수학, 자연, 국어 등 학과목들에 대한 지식을 자료화해서 교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주의 집중 시간이 짧은 소학교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형태도 여러 가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시안의 10여 개에 달하는 분교들이 새로 제작한 교육용 로봇들을 보내준 대학에서는 지금 그 성능을 부단히 갱신해서 교수 실천에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관광대학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서 새 교육 방법 창조를 중요한 항목으로 정하고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지난 시기 우수한 학생들을 위주로 하여 학생 다국어 소유자들을 양성하던 종전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졸업학년 학생 전원을 다국어 소유자로 양성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에 대학에서 이미 전부터 월별로 진행하던 다양한 주제의 외국어 발표를 다국어 발표회로 전환시키고 용화대 사모방, 알아맞추기 경연 그리고 심사소원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국어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경쟁률 등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단계별 목표를 명백히 설정해주고 교원들의 지도도 강화하면서 다국어 소유자 대우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전염도 비루스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19일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가 전한 데 의하면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보고된 의진자 수가 2만 9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그중 73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만도 15개 나라에서 2,900명 이상의 의진자와 14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 기상기구가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방출량이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서 제시된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열파와 가물, 폭우와 큰 물 등 일련의 극단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밝히면서 기후변화는 재해의 발생 빈도와 엄중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인류의 삶과 생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구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동부 지역에서 태풍 14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14호의 중심 부근에서의 최대 바람 속도는 초당 23m였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절강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상해시에서는 20일 밤부터 내린 무더기비로 큰 물이나 거리들이 물에 잠기고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강서성과 안희성의 일부 지역에서도 무더기비가 내려 살림집과 도로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일본의 중부 지역에서 21일 무더기비가 내려 큰 물이 났습니다. 큰 물로 많은 살림집들이 침수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재해지역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방불명자들이 발생하고 10여 개의 지방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국은 무더기비와 관련해서 제일 높은 등급의 비상사태령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기온이 내려가면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오늘 첫 소리가 내렸습니다. 오늘 첫 소리가 내린 지점들을 보면은 연사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는 평년보다 늦게 소리가 내렸는데 특히 삼지연에서는 20일이나 늦게 소리가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리는 지표면 온도가 0도 근방으로 내려갈 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체의 겉면에서 흰색의 작은 얼음 결정으로 되는 것인데 올해 첫 소리가 늦어진 원인은 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9월 중순까지 기온이 계속 높아진 데 있습니다. 현재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소리가 내렸지만은 앞으로 10월 상순에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10월 중순에는 중부 산간지대에서 10월 하순에는 동서해안 지역에서 첫 소리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선 날씨 예보에 항상 주의를 돌리고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서 평년과 또 오지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온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전반해상에서 남동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전반해상에서 남동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과 26일이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25일이 소해안 충북 이북 지역과 자강도에서 2 내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일에는 북부 내륙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5 내지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7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